읽다 만책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신영준 고영성 지음 이 책입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상상 스퀘어 안에 내용은 이렇게 앞에 명언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유명한 사람들 이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명언이 한 두세 줄 정도로 짧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저자들이 한 세 단락에서 네 단락 정도 확장된 생각 이 명언에 대해서 좀 더 해설이라고 할까요? 본인들의 생각을 더 덧붙이고 이게 한 페이지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명언과 저자들의 생각 이게 한 페이지당 하나씩만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280개 일다만 책이니까 저는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냐? 제 리뷰를 클로드한테 얘기를 했고 클로드가 제가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줬습니다. 처음에 표지와 첫인상 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정 바탕에 흰 글씨 자극적인 표지들 사이에서 오히려 튀는 절제된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이게 내용과 아주 일치를 해요. 심플한 거 번잡한 시대에 최소한 것만 남기자는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최소한의 디자인 자체가 형식과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아쉬운 건 책 날개부터 시작해요. 저자 소개가 전혀 없어요. 신영준 고영성이 누군지 상상 스퀘어가 어떤 곳인지는 책 안에선 전혀 알 수 없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독서, 자기계발, 비즈니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 출판 기업, 미디어 기업 이런 곳이라고 하네요. 상상 스퀘어가. 신영준님은 상상 스퀘어 의장,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원 출신, 고영성님은 독서 전문가, 자기계발 분야 저술가, 상상 스퀘어는 단행본을 출간하는 상상 스퀘어 출판사, 스터디언 유튜브 채널, 동기부여 자기계발 독서교육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네요. 서문, 문제의식, 서문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읽으니까 매우 공감이 됐습니다. 스마트폰과 짧은 영상에 길들여진 현대인이 깊은 사유, 사색, 숙고를 잃어가고 있다. 삶의 중요한 것을 최소한이라도 곱씹어보자는 문제의식. 틀린 말이 전혀 없다. 매우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명언 260개.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이게 042. 쭉 넘어가서 260개 짧은 코멘트 한 페이지당 하나씩 들어있어요. 목차는 1부터 10까지 로마자 숫자만 써있고 소제목이 없고 본문을 들어가면 한 페이지에 명언 한 줄, 저자들의 짧은 코멘트 한 3단락 이렇게 넘어가서 총 260개에 걸쳐서 반복이 돼요. 19쪽 피카소를 예를 들면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라고 하는 피카소의 말을 가장 위에 써놓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게 모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 자기화한다 라는 내용의 주제로 이제 본인들도 한 3단락 정도를 썼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이 책이 전달하려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이런 우리는 생각의 씨앗을 던져줄 테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라 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해요. 이게 책의 전부라고? 하늘 위에 떠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언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냥 구체적인 걸 담을 수 없죠. 짧은 문장이니까. 하늘 위에 떠있는 문장. 근데 이게 읽고 있는 독자의 실제 삶, 발 딛고 사는 현실까지 내려오려면 제 느낌엔 한 10단계의 사다리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달하거나 현실적인 예시, 상황, 논거, 통계, 연구 이런 게 있어야 피카소가 모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훔친다라고 말한 그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죠. 이 책에는 그 다리가 전혀 없습니다. 명언은 물론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만 이 추상적인 코멘트 3단락이 전부라서 간극을 독자 스스로 메워야 돼요.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저자가 독자를 친절하게 돕는 게 아니라 독자가 알아서 전부 해내야 되는 구조. 의심이 드는 건 이거 제 의심입니다. 어디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코멘트들 있죠. 명언 밑에 붙어있는 이 코멘트들 되게 약간 잠언처럼 아까 에피소드도 없고 예시도 없고 그냥 간단한 문장들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본인들이 직접 사유에서 쓴 걸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요즘같이 AI한테 야, 이 명언 하나에다가 한 3단락 정도로 비슷한 내용으로 확장해줘 라고 쓰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장 아닌가? 뭐 물론 제가 이 창작 과정, 이 저술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폄훼하거나 넘겨짚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 내용에 개인적인 개인의 색깔이랄까요? 사람 냄새 나는 글들이 없어요. 경험도 없고 개별적인 생각도 없고 누구가 어떤 이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 AI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명언 260개를 긁고 와서 한 200자 이내의 코멘트를 다는 작업은 솔직히 이 책을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면 반나절이면 되죠. 저자의 노고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큰 불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이 260개 문장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읽어 나가면서 약 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 자기 삶에 맞닿는 순간을 본인이 창조할 수는 있죠, 독자가. 그래서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좋은 문장이라는 건 분명하니까. 근데 다만 그게 오로지 독자의 몫으로만 남아져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 책을 읽어내야 돼요. 저자가 한 3% 문장을 하나 던져놓으면 나머지 한 97%는 독자가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이게 지금 잘 정리된 명언 데이터베이스, 그냥 저장소인가? 아니면 이게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서문의 문제의식은 옳다. 하지만 풀어내는 방식이 깊이 사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이 책의 아이러니다. 그동안에 있던 책들은 어땠나? 대표적인 저서 완벽한 공부법은 왓챠피디아에서 3.5점, 좀 괜찮은 점수였네요. 그 다음에 일취월장, 이것도 3.5점, 290명이 남겼고, 그 다음에 거인을 읽다, 이거는 한 3명밖에 남기지 않았지만 어쨌든 4.3점. 그래서 그동안의 책들은 괜찮았는데 제가 이분들의 책을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혹시나 이번 책만 좀 아쉬운 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가이드 리뷰처럼 읽기 전이든 아니면 읽고 나서 나도 비슷한 걸 느꼈다 라는 걸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상을 찍어봤습니다.